올해 아마 10월 축제 때 거기에서 뭐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취임 전에 환경부 장관을 만나서 세종보 존치를 건의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실내 종합 스포츠 타고 건립이 하나가 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좀 약간 의아했던 거는 얼마 전에 이제 취임한 최민호 세종시장의 민선 4기 세종시정에서 과연 문화, 예술, 관광, 레저 분야는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한번 짧게 아마 중복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최민호 시장이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공약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공약들이면 좀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연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다 들어보셨죠?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그렇죠.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 하면 이 한강의 기적을 표방한 거예요. 금강의 기적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금강 수변을 활용해서 축제도 개최하고 시민휴식 공간 그리고 관광 인프라를 개발하자. 그 중심에는 금강 보행교가 분명히 있겠죠. 제가 여기서 이제 무릎을 쳤던 게 이 프로젝트 안에 저희가 항상 주장했던, 항상 수차례 지난해 한 2년, 3년 뭔지 알 것 같아요. 주장했던 런던 아이크 뭐 대관람차를 만들자 맞아요. 이 네. 주장을 했었는데 네. 뭐 저희 방송을 보셨는지 정말 벤치마킹 해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응다리에 이응 런던 아이 같은 이제 대관람차를 만들자 이런 공약을 내서 저는 좀 신선하고 좀 나름 파격적이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열렸다는 데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인가요? 그러고서 좀 주고받죠. 뭐. 주고받으시죠. 보행교를 이제 인프라를 계속 좀 키워가야 되잖아요. 아까 그렇죠. 그 대형 영화 스크린 설치해달라는 시민들의 여론도 네네.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민호 시장은 아이디어로 약간 원형으로 생겼으니 로마의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을 수상으로 만들어보자. 오. 그리고 남북 측의 출입구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거기를 딱 이제 남북 측을 통제하고 원형의 위아래를 관람석으로 하면 훌륭한 그 극장이 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상상력을 또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안에서 또 수상 무대가 열리고 그리고 그 앞쪽에 대관람차가 야간에 어떤 야경을 형성하면서 전망 기능을 같이 해주고 그리고 또 뭐 루미나리의 축제도 열어보자, 비축제도 열어보자라는 얘기도 나왔고 뭐 초하류 꽃밭거리도 만들어보자, 뭐 또는 거기에 뭐 카페거리도 만들어보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약에만 좀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본다고 하면 네. 합강에서 금강보행교를 지나서 세종보까지를 수변형 관광지 및 그 휴식 공간으로 하겠다라는 그 큰 틀 아래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또 국립 한글 사관학교 또는 한글 문화센터를 설치하겠다라는 공약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예산이 한 3천억 원대로 추산이 되는데 네. 국비로 하겠다라는 건데 국비 사업으로 이것을 승화시킨다라고 하면 세종대왕을 상징하는 뭐 세종시의 어찌 보면 맞는 시설이잖아요. 그 한글 문화센터라는 것이 네. 한류의 또 진원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되는 공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경부선역을 따라가지고 내판역이라든지 부광역을 지나서 충청권 광역철도 선로가 있는데 그렇죠. 열차가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내판역이라든가 부광역에 세우면서 하나의 거기서 맥주도 마실 수 있는 어떤 관광 열차를 집중 투입을 해서 그걸 또 관광 코스로 만들어보자. 이런 공약도 내세웠고요. 도시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동서남북의 관문에다가 경관을 좀 새롭게 하는 특색 있게 하는 것은 용역이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4대 문을 설치하겠다. 4대 문. 예, 예. 오. 동서남북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 그게 공약화되어 있는 상태여서 여러 가지 요소에 변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 이게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의 의지를 또 엿볼 수 있는 게 잠깐 말씀드리자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취임 전에 환경부 장관을 만나서 세종보 존치를 건의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건의하는 자체만 해도 이 프로젝트에 좀 그 애정을 공을 들일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대관람차에 좀 꽂힌 게 있어요. 그래서 꼭 좀 이루어지고 파격적인 시도가 이루어졌으면 저는 하는 바람이 정말 간절합니다, 진짜. 예. 전 사실 저희 견제구에서 그 대관람차 이야기를 두 분이 하실 때 저게 정말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 드릴게요. 그게 제가 먼저 공약에 말한 거. 포함될진 정말 몰랐어요. 제가 먼저 말한 건가요?
글쎄요. 그 방송 좀 한번 아, 방송 이번에 또 가져가려고 해요. 네, 대관람차는 2015년, 16년에 행복청에서 이미 유럽의 어떤 출장을 가는 과정에서 벤치마킹을 해보자라고 해서 런던 아이가 벤치마킹 시설로 행복청 공원에 갔다 왔고 이걸 검토까지 했다가 무산이 됐던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한결같이 저희가 주장해왔던 이 그렇지. 대관람차 반드시 꼭 세종시에서 한번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져보면서 아까 이택 기자께서 세종시를 오가는 주요 관문 지역에 사대문을 좀 설치하는 공약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옛날 뭐 한양에 뭐 동대문, 남대문이 있듯이 그런 사대문을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 어떤 공약인지 좀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죠? 예를 들어 대전시와 세종시의 경계를 지나오는데 여기부터 세종시입니다. 뭐 여기부터 보령시입니다. 이런 건 예.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좀 밋밋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뭔가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서울의 모 대학의 유명 대학을 가면 그 문 자체가 상징이 되잖아요. 네네네. 세종시에 갔더니 동서남북에 이런 특색 있는 문을 통과하면서 지나더라. 이거 좀 재미있잖아요. 네. 재미있는데 요거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인수위 내부에서 그러니까 세종시를 주로 오는 외부인들의 목적이 뭐겠어요? 행정이라든가 네. 뭐 민원이라든가 정보세무청사 또는 국회가 생기면 뭐 소위 말해서 데모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집회를 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런 분들한테 뭐 크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00원, 2,000원의 통행세를 받자. 뭐 그래서 뭐 재정적으로 도움을 좀 주겠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국립공원에 가면은 어떤 사찰을 갈 때 그 어떤 관람료라고 해야 되나요? 요금을 내잖아요. 뭐 그런 의미 또는 뭐 제주도에 최근에 요번 그 대선에서도 제주도에 통행세 10,000원을 뭐 내는 형태로의 어떤 그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정치권의 공방이 좀 가열이 됐던 것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모르겠고 아무튼 단순한 경관보다 4대 문을 설치하는 것은 괜찮은 발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사대문이라는 게 수도를 상징한다는 그런 큰 곳, 우리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곳, 뭐 이런 의미에서 사대문으로 가야 된다, 사대문 안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아마 이순신 동상을 세종시로 갖고 오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요? 수조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최민호 시장이 그 공약을 낸 건 이제 창조의 민 애국 개척 등 해가지고 세종대왕의 이제 정신들, 그걸로 해서 이제 4개 문을 만들어서 세종시의 이제 상징성을 위해 부각시키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것도 뭐 솔직히 말해서 남대문 보려고 서울 가지는 않잖아요. 이게 있다고 해서 뭐 체류형 관광 하러 가자 이건 아닌데 그래도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상징성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도 가로수길하면 모르는 곳이 없어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청주의 관문 뭐 이런 것들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뭐 이택 기자가 말한 대로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뭐 사실 뭐 통행세를 받겠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우스갯소리 아니면 그냥 잠깐의 그냥 검토 차원 뭐 이런 정도예요. 누가 그런 거야 누가? 아, 참. 누구라고 뭐 얘기하면 그런- 제가 밝힐 수 있고. 이게 이따 얘기 좀 했어요 진짜. 그런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는 뭐 굉장히 좀 높게 쳐줄 만하네요. 아니 대전에 천변고속도로 800원 내고 가면은 이 대전 뭐야 이 소리 처음에 나와요 진짜 그 도로를 초입에 예 죄송합니다. 대관람차 그리고 세종시를 오가는 4대문 이런 설치 사업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체육 분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잠깐 또 살펴보자면 실내 종합 스포츠타운 건립이 하나가 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좀 약간 의아했던 거는 아직 세종시에는 이런 종합운동장도 없는데 이걸 대체를 하겠다라는 건가? 아니면 뭐 그 옆에 다시 짓겠다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가져봤는데 둘과의 좀 관계 정립은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민자 유치를 통한 실내 종합 스포츠타운 건립은 별도 시설로 예를 들어 대평동 종합운동장을 건립을 추진 중인데 별도 시설로 간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거기에 컨셉을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공약인데 사실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숙제로 남게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일단 없고 그리고 지금 세종시 내부 공직사회에서 방향성 자체를 2027년에 4개 시도 충청권 유대회라고 하죠. 유대회를 세계대회를 유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체육시설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좀 키워보자라고 하는 방향성이 있는 과정에서 좀 종합운동장이 좀 그 진척이 안 되는 것들을 좀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은 시민들이 또 때를 맞춰서 인수위에 바란다에 과거형 트랙이 있고 어쩌다가 한 번씩 전국대회, 어쩌다 한 번씩 세계대회가 열리는 그냥 평소에는 방치되는
그런 운동장 시설은 없었으면 좋겠다.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고척의 동구장에서는 야구도 하고 또는 뭐 콘서트도 BTS라든지 각종 그 유명한 가수들의 콘서트도 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다목적인 실질적인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염두에 두고 공약을 낸 것 같은데 현실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최민호 시장이 짊어질 숙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종합운동장 계획이 대평동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4천억 거기에 한 70%를 국비로 이제 투입이 돼요. 그리고 30% 정도를 이제 세종 시비로 해야 되는데 시비가 지금 없어요. 재정이 어려워요. 어쨌거나 국비가 나오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키우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느냐. 키워서 여기다가 세계대회도 유치하고 그리고 시민들도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고향 같은 그리고 농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프로스포츠 구단도 유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내 종합 스포츠 타운 공약은 저도 이희철 기자하고 생각과 같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일단 종합운동장 기존에 계획되는 거를 더 키우자. 이쪽으로 좀 무게를 두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근데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이제 실내 종합 스포츠 타운으로 해서 과거형, 그러니까 전국 그 17개 시도에 시군 단위에도 있는 종합운동장은 아주 기본 시설로 늘 인식이 되었지만 대전의 한밭운동장도 이제 없어지고 동구장으로 바뀌잖아요. 예. 뭐 물론 그것에는 찬반도 있지만 그렇죠. 예. 있긴 하지만 아무튼 어려울 것 뭐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세종시니까 새로운 도시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잖아요. 그런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고 최민호 시장이 이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그냥 무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민간 투자로 공약을 낸 거잖아요. 뭐 민간 투자자가 민간 투자 유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국비랑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그렇죠. 민간 거기에서 투자, 네. 민자까지도 결합시킨다는 의미 아닐까요? 저 안 받겠다, 우리는 미자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근데 아니에요. 국비 시비를 하는데 민자가 투입이 안 되면 어려울 거 아니에요. 민자가 그렇죠. 투입이 돼요. 근데 그렇죠. 민자가 투자를 안 하지. 세종시한테 안 하지. 백화점도 안 들어오는데. 예. 예. 그러니까 새로운 컨셉으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렇죠. 예. 이것도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제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예. 민선 사기 세종시정에서 그런 좀 어려움들 잘 헤쳐 나가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 어쨌든 좀 이달이 세종시 출범 10주년이 되는 뭐 그런 달 아니겠습니까? 세종시가 이렇게까지 변할 거라고 과연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앞으로 세종시가 정말 찐 문화 수도로 좀 나아가기 위해서 좀 문화 관광, 예술, 그리고 레저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마지막으로 두 분의 좀 조언 들어보면서 오늘도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승동 기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자족 기능 확충이 절박해요. 절박한 시점이에요. 시 재정을 늘려야 되고 왜냐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입주 물량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먹고 살았어요. 취득세로. 그러니까 지방세 한 40%가 다 그 취득세로 세종시 살림을 꾸려왔기 때문에 근데 한참 많이 이제 취득세가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다 써버렸어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호등 하나 설치할 것도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뭐 전기차 보조금도 다시 또 예배해 주셨고 일단은 기업 유치도 있지만 양대 산맥으로 해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 프로그램을 갖춘 세종시 그리고 전국 부산에서도 제주도에서도 세종시 한번 보러 가자 의행다리 보러 가자 대관람차 한번 보러 가자 거기다가 뭐 아까 말씀하신 운주산 한번 가자 이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관광 프로 그리고 국회의사당 가서 사진 찍자 뭐 이런 그리고 정부 옥상 세종청사 옥상 정원 한번 가자 근데 거기에 수반돼야 될 것이 지금 위락시설 또 유흥도 좀 있어야 돼요. 먹을 것 그리고 즐길 곳 쇼핑도 하고 쇼핑할 곳 세종에 있습니까? 위락시설 있어요? 그리고 잘 곳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갖고 가면서 바탕을 기초를 세워가면서 이 관광 인프라를 개발해야지 이거 없이 관광 인프라만 개발하면 안 돼요. 체류형을 분명히 만들어야 돼요. 1박 2일, 2박 3일. 그런 체류형 관광을 만들어야지만 우리 세종시가 잘 먹고 잘 사는 진짜 정말 찐 행정수도가 되지 시민 자체들도 못 사는 행정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도시 계획 자체를 좀 다시 검토하는 변경하는 그런 계기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정부의 지원도 분명히 이게 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재정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정부의 재정 지원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폭넓게 빅피처를 그리는 그런 세종시 정부가 다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민호 시장 파이팅입니다. 전체적인 좀 체류형 관광 도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종시의 현재 갖고 있는 어떤 문화관광 예술 인프라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또 다른 인프라
그리고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는 인프라 이런 것들이 2030년 도시 완성기까지 하나하나씩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세종시는 물론 문화관광형 도시로 만들어진 도시는 아니고 행정수도라는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만드는 도시이지만 충분히 문화관광 예술도시로서 커나갈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잘 꿰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강점을 어떻게 최대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2022년, 2026년에 최민호 4대 시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징검다리로서 중요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단적인 예로 6-1 생활권 쪽에 보면 우주측지 천문대가 있잖아요. 그 시설도 애초에는 더 큰 규모로 뭐 거기에 어쩌면 관광 기능까지도 더한 시설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도 잘 살려서 뭐 전월산 국민영화 캠핑장과 연결해서 그쪽도 하나의 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순동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이 아파트 취득세 외에 세종시가 정말 자족 성장할 수 있는 토대이자 어쩌면 든든한 뒷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문화관광도시 세종,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종시가 지난 10년 동안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춰왔듯이 문화관광수도 역시 지금부터 잘 준비한다면 10년 또 20년 뒤엔 상상이 현실로 이뤄져 있지 않을까요? 민선 4기 세종시정에선 좀 더 새롭고 기발한 도전이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시사토크 견제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